이번 시간에는 대운 vs 세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할 때 대운과 세운을 공부를 하면서 대운과 세운 중에서 대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운은 환경을 의미하고 세운은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운을 가지고 운을 풀이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격국론이라든가 또는 억부론이라든가 조후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혈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원류라는 이론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서 세운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세운은 이게 적혀 있지만은 마음은 있지만 실천이 제한된 운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은 있어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선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세운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내 손을 떠나 가지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세운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대운 같은 경우에는 마음도 현실도 실천이 모두 가능한 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내 손을 떠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기륭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 운에 맞게끔 십성에 대한 운에 맞게끔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문을 보면은 음의 식상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식상운의 직업 변동운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음의 식상 대운의 경우에는 직업 변동이 내 뜻과 일치를 하거나 또는 내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직업 변동이 능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음의 식상운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은 직업 변동을 하고 싶으나 실제적으로 직업 변동을 하려고 해도 내 손을 떠났을 경우에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손에 의해서, 타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주팔자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세운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운의 경우에는 내 손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대운이 식상인 경우에는 능히 내 손을 떠난 운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지만은, 세운의 경우에는 내 손을 떠난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세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세운으로 모든 것을 다 풀이하려고 하죠. 특히 세운으로 풀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충파해합,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형충파해합 이론이 없으면은 사주팔자를 풀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론인 혈지론 같은 경우, 즉 적천수에 언급되어 있는 원류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형충파의 합이라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동영상에도 언급해왔듯이 항상 중요한 것은 오행이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이것만 알면은 능히 기륭을 구분하고 그 사람의 일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류의 이론, 즉 혈지론에서는 이 세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중요한 것은 대운, 마음도 현실도 실천이 모두 가능한 이 운을 가지고 한 해 운을 풀이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즉,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이것을 대운을 가지고 60갑자를 분해를 하면은 10개의 천간으로 분해를 해서 한 해 운풀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실천이 가능한지 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세운으로 살핀다고 한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론으로 세운을 살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세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격공론이라든가 또는 억부 또는 조후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형충파의 합이죠. 이러한 이론이 없으면은 신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뭐 조미료 같은 양념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형충파해합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곧 사주팔자를 풀 수 없다는 얘기와 똑같죠. 그러나 제가 사용하고 있는 혈지론 같은 경우에는 형충파해합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사용하는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천간합과 충, 그 다음에 지지충 이 세 가지만 사용할 뿐 형, 파, 해, 합 이러한 이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12운성, 그 다음에 허자 이론 뭐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죠. 이러한 이론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류의 이론, 즉 혈지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팔자 예문을 가지고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의 시작점과 끝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일간이 월지에 당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간이 월지에 당령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신강신약이라든가 조호라든가 그 다음에 격국이라든가 이러한 이론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간 대 월지를 비교를 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행상생의 흐름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오행상생 흐름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상생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행상생 흐름을 용일혈이라고 부릅니다. 용일혈의 혈지 같은 경우, 즉 혈지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언급하자고 한다면은 용신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용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혈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지를 살펴보면 미중 을목을 충하는 거기 때문에 을신충 해가지고 신금을 사용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신금이 혈지가 되고 보조혈은 기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에 혈지가 금이고 보조혈이 기토라는 말은 과연 이러한 운이 왔을 때 운이 좋을까 나쁠까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렇지 운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들어오지 않느냐 이 차이를 논할 뿐 운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대운에서 화운이 올 때, 지지난방운이 올 때 벼슬을 본강이라는 벼슬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을 살펴보면은 진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사대운 이 시기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토 같은 경우 분해를 해보면은 이렇게 5가지 천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하나가 1년에 해당합니다. 물론 볼 때 이 갑진이라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진토 이것만 분해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글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갑진이라는 글자를 다 보고 분해를 해야 이러한 천간이 도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부회 같은 경우에는 관성과 인성이 대운에 있을 경우에 공부를 상당히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대운을 보면은 관성이
개수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양의 식상, 즉 양의 식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이 되겠지만은 혈지론에서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상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성과 반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점이 십성이 도출됐느냐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흉신이라고 보지만은 상관이 깨어진 관이라는 뜻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관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보면은 목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기서부터는 관성이 들어와 있죠. 즉, 관성은 뭘 말하느냐면은 정관, 평관, 상관 이렇게 세 가지를 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담으로 재성 같은 경우에는 편재, 정재, 겁재 이렇게 재를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재성이라는 것이 달라붙어 있죠. 어쨌든 뺏어오든 빼앗기든 재성이라는 것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겁재도 재성이 되는 것이고 상관 같은 경우도 관이 깨어져 있든 말든 어쨌든 관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관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고 한다고 본다면은 갑진대운의 진토부터 시작해가지고 을사대운 같은 경우도 이거를 10개의 천간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10개의 천간으로 분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천간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즉 인성과 간성운이 들었다는 말이죠. 인성과 간성운이 들은 운을 찾으면 됩니다. 즉 간목이 인성이고 을목이 인성이고 을목이 인성이고 상관도 간성이고 을목도 인성이고 그러면은 을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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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10년 중에 7년이 학업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토대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을사대운 이 시기에 능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벼슬이 크게 올랐다 본강이라는 벼슬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책에는 병호대운까지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은 병호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을사대운에 공부를 해가지고 벼슬을 얻고 나서 그 뒤에 본강이라는 벼슬을 계속 유지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처럼 대운으로도 충분히 세운과 같이 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인성 같은 경우 대운의 인성과 세운의 인성의 차이점은 대운의 인성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편이지만은 세운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있지만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운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게 되면은 성적이 그런대로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운으로 보는 것과 세운으로 보는 것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세운은 마음은 있지만은 실천이 제한된 운, 나의 노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운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변화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하기 싫다고 한다고 한다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변화가 싫다고 한다면 안 하면 되지만은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앞서 언급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나의 노력과 즉 생각,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변화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 세운과 대운의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원류의 이론 혈지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운 한 해 한 해 운의 60갑자 세운을 가지고 운을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대운을 분해해서 10개의 천간으로 나누어서 이것으로 한 해 한 해 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을 볼 때 있어서 세운으로 보는 것보다 대운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운이라는 거는 언제나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운이라는 것은 환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현실. 이 점이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대운 vs 세운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주상담가였습니다.